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풍 치매암 중에서 어떤 병이 가장 비참할까요? 많은 분들이 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단연코 뇌졸중, 특히 뇌경색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식사나 화장실조차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고 말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뇌졸중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매일 밥을 해먹고 반찬을 만들면서 다양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혈관을 막히게 만들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설명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기름 2가지와 당장 버려야 할 나쁜 기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뇌세포를 살리는 생활 습관과 뇌경색의 전조 증상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뇌출혈은 줄어들고 있는데 뇌경색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금 섭취가 많고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어 뇌출혈이 많았지만 지금은 건강검진도 잘 받고 고혈압 약도 잘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출혈보다는 막히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즉 피가 너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 막히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혈압약을 너무 세게 쓰는 경우입니다. 좁아진 혈관에 피가 겨우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약으로 혈압을 확 낮춰버리면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결국 막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김영수 님이라는 68살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었고 혈압도 낮은 편이었지만 평소엔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생겨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뇌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써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 줄 몰랐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그저 요리용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혈관 건강 나아가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조차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기름 이야기부터 시작해 뇌경색을 예방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60 넘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기름이 뇌에 좋은지, 어떤 기름이 위험한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뇌경색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피가 끈적해지지 않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기보다 먼저 기름부터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려면 비싸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박정자님이라는 73세 여성분도 그러셨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걱정되셨는데 제가 올리브유를 드셔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비싸서 아껴 먹고 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셔서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얼굴빛도 훨씬 좋아지신 걸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기름 잘 드시죠? 그랬더니 활짝 웃으시며 이젠 아까운 생각 안 들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올리브유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7,600여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올리브유를 자주 드신 분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41%나 낮았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치료제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한 혈전, 즉 피가 덩어리져서 막히는 현상도 예방해줍니다. 혈전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그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음식에 자연스럽게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요거트에 한 숟가락, 두부 반찬 위에 살짝 뿌리기,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기 등입니다. 볶음 요리에도 쓰실 수 있지만 튀김처럼 온도가 높은 조리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정제된 일반 올리브유는 좋은 성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중간 가격대 이상의 제품으로 한 달에 한 병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투자로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값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좋은 기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놀라셨나요? 나물 무칠 때 쓰는 평범한 들기름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들기름 속에 숨겨진 건강 비밀을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최고의 수치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구성하고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걸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손상된 실험쥐들에게 들기름을 먹였더니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다른 쥐들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즉, 뇌세포 보호뿐 아니라 기억력 개선 효과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환자분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나모님은 70살 남성으로 최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 들기름을 반찬에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고 2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신기하게 머리가 좀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물론 기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일상의 작은 변화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산화되어 오히려 해로운 성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이나 나물, 국에 생으로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1, 2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쿰쿰하거나 맛이 이상하다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상한 기름은 약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이처럼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혈관과 뇌를 살리는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나쁜 기름을 함께 먹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다른 쪽에서는 물을 빼는 것과 같죠. 이제 다음으로는 당장 끊어야 할 나쁜 기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도 지금 그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더라도 나쁜 기름을 동시에 쓰고 있다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쁜 기름을 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주방에서 당장 버려야 할 기름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마가린은 빵에 바르거나 요리에 쓰는 노란 기름이고, 쇼트닝은 과자나 제과 제빵에 들어가는 고체 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며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완전 퇴출을 권고하고 있을 만큼 위험한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같은 정제,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기름들은 고온에서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20배, 30배나 많이 섭취하고 있어서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혹시 튀김하고 남은 기름이 아까워서 다시 쓰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많은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은 고온에 한 번 노출된 순간부터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쓰게 되면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밖에서 파는 튀김은 여러 번 재사용된 기름을 쓸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가공 유지입니다. 라면, 과자, 빵 같은 제품에는 쇼트닝이나 경화 유지 등의 이름으로 나쁜 기름이 숨어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보존을 위해 인공적으로 가공된 경우가 많고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정순이님은 67세 여성분인데 튀김을 좋아하셔서 집에서도 자주 해드셨고 기름을 재사용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탈은 피했지만 본인도 크게 놀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름이 문제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이 결국 뇌로 가는 길목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히 기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를 살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좋은 걸로 바꾸고 나쁜 기름을 끊는 것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뇌를 매일매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낀 뇌세포를 살리는 생활 습관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끈적해져 있어서 뇌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물 한두 컵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관이 열리고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걷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며 햇볕 받으면서 걷다 보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밤 11시 전에 자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쌓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세포 재생과 회복에 꼭 필요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잠이 잘 안 오신다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짜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뇌출혈의 위험을 높입니다.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그고 국물은 가능하면 적게 드세요.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꼭 말씀해 보세요. 요즘은 저염식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잘 대응해 줍니다. 5번째는 손을 자주 쓰는 습관입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글씨 쓰기, 젓가락질, 설거지 바느질,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스마트폰만 사용하다 보면 손의 감각이 무뎌지고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글씨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 활동이 줄어듭니다. 자녀들과 전화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집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손주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새로운 걸 배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골라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조미화님이라는 74 어르신은 70이 넘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동요를 혼자 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요즘은 손이 먼저 움직이고 머리도 덜 깜빡해요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8번째는 향을 자주 맡는 것입니다. 후각은 뇌와 직접 연결돼 있어서 좋은 향기를 자주 맡으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차 향기, 꽃 향기, 음식 냄새 등 의식적으로 이 향 참 좋다 하며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후각을 자극하는 습관만으로도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변화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8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예방해도 뇌경색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전조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증상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4시간 30분 안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래의 증상이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입꼬리가 한쪽만 내려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가족분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팔이나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컵을 놓치거나 걷다가 휘청거리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처럼 말이 나오지 않거나 발음이 이상하게 꼬이고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을 한번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영어 앞글자로 줄여서 FAST라고 부릅니다. F는 얼굴, A는 팔, S는 말하기, T는 타임 즉 시간입니다. 얼굴을 확인하고 팔을 들어보고 말을 해본 다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생긴다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는 현상도 있습니다. 특히 뒷머리가 아프면서 구토가 동반되면 반드시 뇌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상 같은 부위에서 반복되는 두통, 예를 들어 오른쪽만 아프거나 왼쪽만 쑤시는 두통이 반복되면 작은 뇌경색이 여러 차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는 최근에 드신 약 목록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같은 건 응급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름을 바꾸세요.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뇌와 혈관을 살리는 좋은 기름입니다. 둘째, 나쁜 기름은 과감히 버리세요. 마가린, 쇼트닝, 정제 식물성 기름, 재사용 기름은 혈관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물을 자주 마시고, 매일 걷고, 충분히 자고, 손을 쓰고, 새로운 걸 배우고, 대화를 나누고, 향을 맡는 등의 작은 습관들이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전조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에 연락하세요. 이 모든 내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 냉장 보관할 들기름 한 병을 준비하시고 주방에 있는 나쁜 기름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요거트나 두부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점심 비빔밥이나 나물 반찬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뇌가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살아납니다. 오준호님이라는 69살 환자분은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드시고 산책을 꾸준히 하신 결과로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도 가볍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라고 하시던 그 미소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운명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어떤 기름을 바꾸셨는지, 어떤 습관을 시작하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습관이고 실천은 삶을 바꿉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